야, 포기 무슨 포기야. 그럼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야. 포기하면 뭐 의지 없는 놈, 뭐 못하는 놈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이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책에서 정확하게 찝어줘요. 포기를 해야 할 상황이 있고 그릿을 부려야 할 상황이 있다. 그걸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느꼈죠. 아, 술자리 가면 안 되겠구나. 내 할 일이 있어도 안녕하세요. 체인지 그라운드의 운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싱큐베이션 싱커 박신영입니다. 예, 신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 싱큐베이션에서 박신영님을 모셨는데요. 예, 나이가 되게 어리세요. 예, 그리고 또 애때 보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책도 너무 열심히 읽으시고 또 사회생활과 이렇게 엮어가지고 서평도 너무 잘 써주고 계세요. 아, 그런가요? 예. 오프 모임에서 토론도 너무 활발하게 잘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6살이고요. 사회 초년생이에요. 지금 회사를 입사한 지는 1년 안 됐고요.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하시는데 뭐 힘드신 건 없으세요? 많이 힘들죠.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사회생활 처음 하면은 한 번씩은 다 그 사회의 그런 것들을 겪는 것 같아요. 성장통 잘 겪어내시고 또 이겨내실 거라고 보는 게 이렇게 책을 읽으시다가 보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사회생활 그리고 이렇게 생활하고 잘 엮어주셔가지고 잘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래서 네. 책을 읽으면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싱큐베이션 활동하시는데 좀 싱큐베이션 활동이 좀 도움이 되시나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되냐면 처세술이랄까? 이런 것들도 자칫하면 회사 생활이나 뭐 상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왜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뭐 쉽게 해야겠다. 근데 책을 보다 보면 제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많이 그런 교훈도 많이 얻고 그리고 싱큐베이션 하면서 싱커분들에게 네. 많은 조언도 얻고 그래서 굉장히 성장통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모범적인 답안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 또 어떤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책은 세상의 모든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과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읽으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러이런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러이러한 회사를 가야 돼 이러이러한 루트를 겪어야 되고 그래야 넌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여기도 나온 것처럼 발칙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 번에 깨주는 그런 책입니다. 맞아요.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게 뭔가 인생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이나 뭐 직장 상사나 그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시대랑 지금 시대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그죠.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고 과학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정리한 책이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음. 책에 보면 되게 많은 내용이 나와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이런 성공 법칙이 있지만 이건 뭐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맞고 어떤 사람에겐 틀릴 수도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교 1등이 사회 1등은 아니다. 이 내용이었는데 요즘에 한창 스카이캐슬 엄청 유행했잖아요. 거기 보면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정말 아득바득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진짜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 정도까지 하는지는 그게 드라마라서 그런가 좀 놀랍기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댓글 같은 거 보고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저것보다 현실은 더 심하다고 그런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실제로는 강남 쪽에 그런 코디가 실제로 있고
사실 스카이캐슬에서 나온 것도 정말 정말 최상위권은 아니고 그 최상위권의 아래 정도의 그런 부유층이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그 위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에게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전교 1등은 사회 1등이 아니다. 네. 음. 저도 많이 느끼는 게 회사를 들어간 지 1년이 안 됐는데 공부를 잘한다고 회사 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머리는 좀 다르죠. 다르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신 분들 있잖아요. 장기 근속자 분들 보면 지식이 많다거나 일을 잘한다기보단 뭔가 그들만의 특별한 무기, 뭐 사회생활을 잘하신다거나 영어를 잘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상황이 좋게 딱 자리가 나서 그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시거나 이렇게 각자마다 상황과 문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회생활을 되게 짧게 하셨는데 굉장히 그렇게 자세하고 그렇게 압축적으로 되게 잘 보시는 것 같네요. 저도 되게 많이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벌보다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저희 뭐 부모님 세대나 이럴 때는 뭐 학벌이 정말 중요해서 소위 명문대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기업만 해도 학벌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차별화된 포인트 그리고 강력한 한 가지가 있으면 뽑게 되거든요. 운이사님의 한 가지는 저요? 네. 저는 예외입니다. 네. 아, 저는 예. 운이 좋아서 겸손하시네요. 맞아요. 제 대학교 때 어떤 선배도 되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법칙이 아니라 자기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경영 전략 수업을 듣는데 경영 전략 수업하면 뭐 예를 들어 삼성의 뭐 이런 경영 전략, 애플의 경영 전략, 뭐 이런 막 포피 네, 뭐 그런 나오고. 맞아요. 네. 회사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 막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교수님이 너네 선배야라고 하면서 어떤 남자분을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분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겠다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일단 공부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근데 공부를 보통 정말 싫어해도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중학교 졸업할 때 고민을 했었대요. 내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로 공부를 싫어하시고 자기의 의사가 뚜렷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뭐 고등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모님의 의견 하에 일반고 말고 애니메이션고를 가셨다고 해요. 거기 가서 뭐 일반 교육과정이라기보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애니메이션 쪽이나 기술 쪽을 배우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신 거죠. 또 여차여차 해서 대학교까지 잘 오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학교의 공부는 정말 자기의 의지가 없으면은 네, 아예 쉽지 성적이 않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고도 엄청 맞으시고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의 길을 이렇게 찾으신 거죠. 난 뭐를 해야 하며 어떤 걸 좋아하며 그러다가 되게 인터넷 방송 보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 우리 아프리카 TV나 이런 거 유튜브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하신 생각이 컴퓨터를 만드는데 게임을 위한 게임만 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용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근데 사실 시중에는 다양한 그런 그분이 만들려는 컴퓨터 말고도 뭐 기존에 출시된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만의 차별성을 가져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좋아했던 건 그 BJ나 뭐 이런 아프리카 TV 방송을 보는 거였으니까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어떻게 연결했냐면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보통 연령대가 어리고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은데 이 초등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아프리카나 유튜브 방송을 되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1위, 2위 하는 그런 BJ들한테 직접 간 거죠. 네. 가서 내가 지금 이런 게임용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컴퓨터 너가 스폰 좀 해줄 수 없을까? 너가 방송할 때 그냥 이 컴퓨터 앞에 놔주고 몇 마디만 해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어떠한 능력이 있었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름만 말씀드리면 다 아는 정말 유명한 BJ를 그렇게 됐구나. 그 BJ가. 네네네. 그분이 키우신 거예요. 정말 초통령이라고 하는 그분을 찾아가서 이러한 스폰을 요청을 했고 근데 그분이 그때는 뭐 많이 유명하지 않으셨으니까 그걸 들어주셨고 근데 그분이 함께 뜨면서 그 게임용 컴퓨터가 엄청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쪽 업계 1위라고 이야기를 대단하네요. 하시더라고요. 그죠?
뭔가 공부가 아니라 자기만의 차별성,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걸 엮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도 맞아요. 정말 많은 고민과 아마 그런 게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공부를 전교 1등, 저부터도 제가 자녀를 교육시킨다고 할 때, 물론 자녀가 아직은 어려서 그렇게 쉽게 뭐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전교 1등 아기가 해오면 좋으시지 않을까요? 잔치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저도 진짜 한번 만약에 그 아이가 뭘 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신선하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진로를 잡아볼 수 있으면은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고, 뭐 애니메이션 이런 쪽. 왜냐면 제가 최근에 알라딘 영화를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딸이 만약에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첫 번째는 체인지 그라운드를 보내고 두 번째는 디즈니를 보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알라딘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꿈과 희망을 주는 능력이 돼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디즈니에 가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알라딘이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게 보셨나 봐요. 예, 근데 뭐 알라딘 거기 디즈니 가는 거 뭐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이런 명문대라고 하는데 전교 1등 한다고 디즈니 가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감명 깊게 읽었던 건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성공의 밑바탕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게, 야, 포기 무슨 포기야, 그럼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포기하면 뭐 의지 없는 놈, 못하는 놈,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이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성장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부모님이 여유롭지 못하셔서 항상 뭘 사달라고 하기보단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썼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실패하는 거,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외부 탓을 돌리다 보면, 아, 부모님이 나한테 뭘 못해줘서 그래 라고 부모님 탓을 돌리게 되면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라는 걸 절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포기를 하면 자꾸 제 스스로가 합리화하면서 이건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내 환경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가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포기는 절대 있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한 뭔가 저의 성격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뭐 내일 할 일이 있는데도 사실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일 할 일이 있어도 모임이 있대요. 그러면 그래, 느슨한 유대가 좋지. 그러니까 난 술 먹으러 가야 돼. 포기? 안 돼. 나는 술도 먹고 내 할 일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포기를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굳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포기를 해야 하는 것에 기회비용을 쓰게 되고 제 에너지를 뺏기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책에서 정확하게 찝어줘요. 포기를 해야 할 상황이 있고 네. 그릿을 부려야 할 상황이 있다. 네. 그걸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느꼈죠. 아, 술자리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건 제 스스로가 많이 컨트롤 해야겠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포기를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그 어떤 공식이더라? 그 공식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우프 공식. 네, 우프 공식이죠. 다 읽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프 공식에 의해서 그걸 딱 따져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포기해야 되냐,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그거를 그 공식에 입각해서 한번 철저하게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도 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신큐베이션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같이 그룹원들끼리 토론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이 주제였던 때에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어떤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성공의 밑바탕이 되는가의 챕터를 읽고 2시간 동안 엄청 정말 앉아서 고민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나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고민을 한 내용을 A4 용지에 이렇게 싹 써서 정리를 해오셨어요. 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육아와 일과 공부다. 이 세 개를 위해서 자기가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다. 그러면서 포기를 자기가 여태까지 포기를 해오고 그리고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패션이나 이런 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래요. 근데 그래서 머리 염색도 되게 자주 하시고 근데 염색을 하면 저희가 뿌리 염색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염색을 포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뿌리 염색하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네. 아예 머리를 검은색으로 싹 염색을 하고 옷 같은 것도 뭐 저희 싱큐베이션 모임이나 이런 데 안 올 때는 아예 항상 추리닝 그리고 아예 그냥 졸꾸티를 월화수목금 5장을 만들어서 그냥 그것만 항상 입고 다니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 마크 주커버그네요. 마크 그러게요. 주커버그도 회색티만 입는다고.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네, 위해. 고민하지 않고 입고 그냥 바로 일하시려고 공부하시려고. 맞아요. 근데 되게 사실은 싱큐베이션 같은 모임이 아니면 그냥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좋지 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내 생각 앞으로 잘 바꿔야겠네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 이러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이 한 챕터 10장도 안 되는 이 챕터를 읽고 스스로가 자기 삶에 도입을 해보고 진지하게 생각해 오신 분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정말 이 짧은 챕터의 이야기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중요한 게 뭘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실천하는 사람을 바로 옆에서 보는 거죠. 그럼요. 그게 굉장히 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책에서 문자로 읽는 거랑 실제 그 사람을 만나서 듣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런 빡독 행사나 뭐 싱큐베이션이나 이런 게 책을 정말 안 읽잖아요. 그런데 책을 안 읽는다는 건 책을 읽는 사람보다 안 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책을 읽지 않는 사람, 그 속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면은 나는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확률은 떨어질 거고, 그게 이제 쌓이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조금 더 성장이나 이런 거는 좀 지체가 되겠죠. 그래서 싱큐베이션이 참 좋다. 네. 이렇게 좀 결론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꼭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이렇게 좀 딱 똑부러지고, 네, 되게 책임감 있고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지시는 것 아,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26살 사회 초년생 안 같지 않나요? 네, 정리도 굉장히 잘하시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훈훈하네요. 여기까지 방송용 멘트였고요. 그리고 싱큐베이션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싱큐베이션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포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제 사고의 틀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의 서평을 쓴 것도 보면 제 친구가 저한테 이래요. 너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아. 너는 옆을 못 바라고 이렇게 하고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저는 냉정한 이타주의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야가 좁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만 나는 냉정한 이타주의자가 되려면 A를 해야 돼. 난 무조건 A를 해야 이타주의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싱큐베이션을 하고 싱큐베이션에서 너무나 멋있는 분들을 만나고 빡독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A라는 게 아니라도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그 정답인 A가 아니어도 내가 이 세상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당장 싱큐베이션이나 빡독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독서에 대해서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라던가 제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가 다시 세팅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 같아요. 예, 삶의 우선순위 네. 그런 걸 점검해 보시고 사고도 조금 더 넓어지시고 싱큐베이션 덕분이죠. 네, 그 가운데서 또 이제 그 신영님만의 뭔가를 발견하고 또 다른 분께서 또 발견하고 또 그게 결합되면서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이 사회의 이타적인 행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참 좋네요. 네. 그런 창의적 공동체의 모토가 되는 게 싱큐베이션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전교 1등은 사회 1등이 아니다. 요거에서 이제 저희가 일머리 같은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게 그거는 정말 마이너한 사례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이 사회가 변해가면서 정말 그런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교 1등, 2등 이런 꼬리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 실력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실력이어야겠죠. 그래서 그 학습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런 학습에 집중한 성공 법칙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립도 좋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맹렬하게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것도 분명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에 반해서 어떤 명백한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포기할 순간이라는 거를 판단이 선다면 또 과감하게 포기도 해보는 그런 지혜를 또 얻을 수 있었네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귀한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은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예, 그러면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